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한 권위 있는 코비드19 모델러는 오클랜드를 경보 레벨 4로 유지하고 뉴질랜드의 나머지 지역을 레벨 2로 유지하는 것이 폭발적인 발병을 촉발할 수 있는 델타 재발로부터 뉴질랜드를 보호하는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캔트베리 대학의 마이클 프랭크 교수는 최근 미스테리 사례가 오클랜드에서 감지되지 않은 지역사회 전파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각이 신중한 접근을 취한 것이 옳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에서 오클랜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활발한 상황에서 만약에 사례가 오클랜드에서 누출될 경우 2단계 경보는 필수적인 보호수단이라고 언급하면서 경보 1단계로 이동하면 뉴질랜드의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폭발적인 발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 전체를 원상태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제신다 아든 총리는 오클랜드를 8일 만에 레벨 3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적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이것은 공중보건팀이 델타 발병이 통제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만약에 연결되지 않은 사례와 지역사회 전염 사례 수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인다면 레벨 3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록다운으로 지쳐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언제 록다운에 의존하는 것을 멈출 것인가를 설명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 길어지는 록다운과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리라는 전망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겹다, 지친다, 완전히 지겹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록다운을 끝내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는 33.7%가 2차 접종을 받았지만 과학자들은 빨리 서두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들도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제신다 아든 총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규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도구로 록다운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인들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아직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영국과 같은 국가는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고 뉴질랜드와 거의 같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는 69.1%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마지막 주간 보고서에서 여전히 58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개방한 다른 국가들을 매일 살펴보고 있지만 그런 나라들도 여전히 제한 사항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한이 없는 런던에 살고 있는 영국 우익 싱크탱크 수장인 매튜 레시는 뉴질랜드가 여전히 록다운에 갇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백신 접종받은 인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극단적인 전략을 계속하면 고립된 반이상적인 국가가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뉴질랜드가 아직 백신 예방 접종을 충분히 받은 국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소수의 의사들과 한때 존경받았던 변호사가 완전히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코비드와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의 전쟁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코비드와 마찬가지로 코비드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우리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신다 아든 총리는 이것은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원인 에페소 콜린스는 허위 정보가 하는 것은 오랫동안 제도를 무시하고 불신한 사람들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의사와 같은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백신 반대 입장을 취하면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어 백신 접종의 이점을 알고 있는 대다수의 의사들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로얄 뉴질랜드 칼리지 오브 제너럴 프랙티셔너스 의료의사인 닥터 브라이언 베티는 매우 작은 그룹이지만 그들이 의사들이고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티는 웰링턴의 한 의사가 환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문자로 퍼뜨린 것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는 아동과 임산부,
또는 가입 여성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GP는 의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변호사 수 그레이는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변 정당인 아웃도어 파티의 보도 자료에서 그레이는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백신 출시를 정부가 위임한 집단 학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는 오클랜드 10대의 죽음을 백신과 연관지었습니다. 하지만 뉴스허브는 그것이 실제로 심장질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더는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적인 위치나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를 통해 최대한으로 많은 수의 접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어린이들도 코비드19 백신을 맞아야 하는 순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어제 오후 강요회의를 마친 후 발표를 통해 보건부는 지역사회 확진 사례의 취약 인구로 간주될 수 있는 어린이들 5세부터 11세 사이에 대해 접종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위뱅크 고객들은 디도스의 공격으로 웹사이트가 마비된 이후 닷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인터넷 접속과 전화기 앱을 통한 접속에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소유의 키위뱅크는 지난주 ANZ은행과 맷서비스, NZ포스트와 함께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ANZ 고객들은 지난 주말까지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속에 불편을 겪었지만 키위뱅크는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보였으나 여전히 고객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6원 0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4원 3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7원 66전입니다.